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광개토대왕 1회. 내 앞에 두려울 것은 없다. 광활한 대륙을 다스렸던 위대한 고구려의 왕이며 대장수.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담덕이다.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다. 또한 선대왕들이 이룩해 놓은 굳건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였다. 사방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토를 넓혀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강하고 웅대한 고구려를 만든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고구려 군사들이여, 용맹하게 싸우라! 장군, 백제의 위세가 만만치가 않사옵니다. 이 위기를 못 넘기면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백제를 물리쳐라. 승리는 고구려의 것이다. 고구려 16대 왕 고궁원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숨을 거두자 고구려는 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원래 두 나라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바로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백제는 고구려를 틈틈이 침범했다. 새로 왕위에 오른 17대 소스림 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나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왕권 확립과 내부 결속을 해놓지 않는다면 다음의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강하게 키울 수도 없을 것이니라. 그때까지도 고구려는 백제를 비롯한 이웃의 강한 나라들에 눌려 한갓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다. 소스림 왕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으니 큰일이로다. 왕의 동생에게도 아들이 없어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었다. 소스림 왕은 자나깨나 그 걱정이었는데 서기 375년 드디어 왕의 동생이 아들을 낳았다. 만세! 아기가 태어날 때 커다란 용이 대궐을 감쌌다는구먼. 아무렴, 이 고구려를 태평성대로 이끌어줄 왕이 분명하다고. 그 아기가 바로 훗날의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담덕이었다.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담덕. 광개토대왕은 어릴 때부터 천성이 착하고 행동이 의젓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고구려 백성들은 담덕이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되어주리라고 굳게 믿었다. 또한 소스림 왕은 담덕이 아무 걱정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제가 3만의 군사로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백제군이 다시는 우리 고구려를 얕보지 못하게 모두 무찔러라! 소스림 왕은 앞장서서 백제군과 맞서 싸웠고 그동안 무술을 갈고 닦은 고구려 군사들도 힘을 모아 백제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378년에 고구려에 쳐들어온 거란에게 8골과 북변을 빼앗기고 말았다. 소스림 왕이 세상을 떠난 뒤 담덕의 아버지인 이연이 왕위에 올라 고구려 18대 고국양왕이 되었다. 고국양왕이 왕위에 오른 뒤 대륙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있었다. 서쪽에 있는 연나라가 요소지방에 대병력을 집결시켜 우리 국경선을 넘어올 틈만을 노리고 있나이다. 군사 보고를 받은 고국 양왕은
적이 쳐들어올 때만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연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구려가 먼저 공격하자. 마침내 고국 양왕은 4만의 군사로 연나라를 공격하여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였다. 또한 남녀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구려로 끌고 왔다. 그 무렵 소스림 왕 시절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왔던 전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영수가 전진의 왕을 없애고 후연을 세운 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모영수는 고구려군에게 빼앗긴 요동성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 군사는 별로 많지 않다. 고구려를 공격하기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요동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는 급히 국내성으로 병사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후연의 군사들이 요동성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요동성을 지키는 우리 군사 숫자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급히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고국 양왕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힘들게 빼앗은 요동성을 다시 내줘야 한단 말인가? 국내성에 있는 병사를 요동성으로 보낸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평양성 근처에는 백제 군사가 침범해 오고 있었다. 요동성이 무너지면 그 이웃의 성들마저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 터인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고국 양왕은 대신들과 의논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다. 담덕태자, 바로 광개토였다. 아버님, 제가 남쪽으로 달려가 백제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선 요동으로 지원병을 보내 힘들게 찾은 요동성을 지키게 하십시오. 아니다. 힘으로 싸울 때가 있고 지혜로 싸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넌 아직 어릴 뿐만 아니라 힘만 믿고 싸우려 드는 우매한 행동을 하려는구나. 힘과 지략을 기를 때까지 실력을 쌓으며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야. 마침내 고국 양왕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모용수의 공격을 받은 요동성과 현도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고구려는 남쪽으로 쳐들어온 백제군을 간신히 막아낼 뿐이었다. 담덕은 고국 양왕 3년의 태자로 정해졌다. 광개토 나이 13이었다. 고국 양왕은 광개토에게 금빛의 활을 주었다. 담덕아, 이 활은 고구려를 세우신 동명성왕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귀한 것이다. 이 활로 네 꿈을 펼치거라. 네, 이 활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힘을 길러 제 꿈을 펼치고 고구려의 기상을 떨치겠나이다. 동명성왕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활을 잘 쏘셨다. 대왕께서 숨을 거두신 뒤 이 활은 고구려의 보물이 되어 대대로 태자들에게 물려졌다. 적이 침입하여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이 활을 들고 나가 용감하게 싸우도록 하여라. 네, 이 활로 적들을 물리치고 조상님들이 일으켜놓은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키우겠나이다.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무찔러 고구려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하려면 무술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일 또한 중요하다. 네, 아바마마, 명심하겠나이다. 고국 양왕은 태자 광개토를 항상 곁에 두고 가르쳤다. 워낙 힘이 세고 용감한 성격을 지닌 태자의 무예와 학문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이 태자님은 어찌나 몸이 날쌔고 용맹스러운지 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장수들 못지않은 무술 실력을 지냈다네. 태자님이 제발 지긋지긋한 전쟁. Audio Entertainer. Audio.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광개토 대왕 1회
내 앞에 두려울 것은 없다. 광활한 대륙을 다스렸던 위대한 고구려의 왕이며 대장수.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 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담덕이다. 광개토 대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다. 또한 선대왕들이 이룩해 놓은 굳건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였다. 사방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토를 넓혀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강하고 웅대한 고구려를 만든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고구려 군사들이여, 용맹하게 싸우라! 장군, 백제의 위세가 만만치가 않사옵니다. 이 위기를 못 넘기면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백제를 물리쳐라. 승리는 고구려의 것이다. 고구려 16대 왕 고궁원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숨을 거두자 고구려는 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원래 두 나라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바로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백제는 고구려를 틈틈이 침범했다. 새로 왕위에 오른 17대 소스림 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나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왕권 확립과 내부 결속을 해놓지 않는다면 다음의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강하게 키울 수도 없을 것이니라. 그때까지도 고구려는 백제를 비롯한 이웃의 강한 나라들에 눌려 한갓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다. 소스림 왕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으니 큰일이로다. 왕의 동생에게도 아들이 없어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었다. 소스림 왕은 자나깨나 그 걱정이었는데 서기 375년 드디어 왕의 동생이 아들을 낳았다. 아기가 태어날 때 커다란 용이 대궐을 감쌌다는구먼. 아무렴, 이 고구려를 태평성대로 이끌어줄 왕이 분명하다고. 그 아기가 바로 훗날의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담덕이었다.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담덕. 광개토 대왕은 어릴 때부터 천성이 착하고 행동이 의젓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고구려 백성들은 담덕이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되어 주리라고 굳게 믿었다. 또한 소스림 왕은 담덕이 아무 걱정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제가 3만의 군사로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백제군이 다시는 우리 고구려를 얕보지 못하게 모두 무찔러라! 소스림 왕은 앞장서서 백제군과 맞서 싸웠고 그동안 무술을 갈고 닦은 고구려 군사들도 힘을 모아 백제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378년에 고구려에 쳐들어온 거란에게 8골과 북변을 빼앗기고 말았다. 소스림 왕이 세상을 떠난 뒤 담덕의 아버지인 이연이 왕위에 올라 고구려 18대 고국양왕이 되었다. 고국양왕이 왕위에 오른 뒤 대륙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있었다. 서쪽에 있는 연나라가 요선지방의 대병력을 집결시켜 우리 국경선을 넘어올 틈만을 노리고 있나이다. 군사 보고를 받은 고국양왕은 적이 쳐들어올 때만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연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구려가 먼저 공격하자. 마침내 고국양왕은 4만의 군사로 연나라를 공격하여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였다.
또한 남녀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구려로 끌고 왔다. 그 무렵 소스림왕 시절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왔던 전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영수가 전진의 왕을 없애고 후연을 세운 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모영수는 고구려군에게 빼앗긴 요동성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 군사는 별로 많지 않다. 고구려를 공격하기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요동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는 급히 국내성으로 병사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후연의 군사들이 요동성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요동성을 지키는 우리 군사 숫자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급히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고국 양왕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힘들게 빼앗은 요동성을 다시 내줘야 한단 말인가? 국내성에 있는 병사를 요동성으로 보낸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평양성 근처에는 백제 군사가 침범해 오고 있었다. 요동성이 무너지면 그 이웃의 성들마저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 터인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고국 양왕은 대신들과 의논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다. 담덕태자, 바로 광개토였다. 아버님, 제가 남쪽으로 달려가 백제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선 요동으로 지원병을 보내 힘들게 찾은 요동성을 지키게 하십시오.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광개토 대왕 2회.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를 가질 것이다. 대고구려국 광개토 대왕 등국. 드디어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선언했다. 대고구려국! 연호를 영락이라 칭하겠노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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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란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쓰던 매해의 연도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고구려 영락 1년이 되는 것이다. 영락은 온 백성이 영원히 즐겁게 산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고구려 연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구려 중심 사상인 천하관이 잘 나타나 있다.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밖으로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안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었다. 광개토 대왕은 만 백성 앞에서 그동안 담아두었던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우리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신라, 백제, 북쪽으로는 거란에 에워싸여 있다. 우리 고구려는 국력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나라의 경제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우리 고구려에 필요한 것은 기름진 평야이다. 광개토 대왕은 먼저 백성들의 배고픔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여겼다. 또한 고구려 영토 확장에 큰 뜻도 밝혔는데 시조 동명상왕과 뛰어난 재상들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 데 많은 힘을 쏟았는데도 우리 고구려가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기름진 평야가 부족한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개토 대왕은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농사일에 힘을 쏟도록 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내어주도록 하라. 또한 강제 노역을 줄이도록 하라. 농사법을 개량하고 철제 농기구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더 많은 수확을 거두도록 하라. 나라 곳곳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라.
광개토 대왕은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실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모집하였다. 용맹한 고구려의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일어서자. 고구려가 고조선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땅을 반드시 되찾자. 대왕의 명령은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군에 자원하였다. 그래, 좋아, 우리도 나가자. 백성들은 모두 대왕을 믿고 따르며 굳건하게 뭉쳤다. 광개토 대왕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사들에게 사냥을 시키기도 했는데 사냥을 즐기되 우리는 지금 전쟁을 연습 중이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대왕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냥을 펼치기도 했다. 수백 리에 이르는 산악지대를 낱낱이 측량하여 공격 목표를 치밀하게 정한 뒤에 작전대로 북과 나팔을 울리며 출동을 했다. 병사들이 울리는 북과 나팔 소리가 고구려 땅을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다. 짐승을 향해 나가자! 적을 향해 돌진하라!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해결리에 이르는 산주위를 에워싸며 포위망을 좁혀갔다. 말을 타고 울창한 숲을 달려가면서 함성을 내지르는 고구려 군사들의 기세에 짐승들은 정신없이 날뛰었다. 사나운 호랑이나 승냥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기도 했다. 험준한 산줄기를 오르내리며 거친 계곡을 누비는 군사들의 진격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제 말을 멈추어라! 이제 대왕의 신호가 내려지고 군사들은 말을 멈추고 도망가는 짐승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많은 짐승들은 군사들이 쏘는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제 화살을 멈추어라! 다시 대왕의 신호가 떨어졌다. 군사들은 칼과 창을 쳐들고 짐승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더 가까이 짐승 곁으로 달려가 창과 칼을 휘둘렀고 수많은 짐승들은 달아나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지거나 군사들의 손에 사로잡혔다. 살아있는 짐승들은 모두 다시 풀어주어라! 대왕은 잡은 짐승들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내리고 가장 많은 짐승을 잡은 군사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도 했다. 대왕께서는 참 기막힌 생각을 해내셨어. 그러게 말이야. 신나게 사냥도 하고 무술 실력도 다질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셔. 힘으로 싸워 이기려 들면 많은 군사들의 피를 흘리게 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훈련을 통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활쏘기, 말타기, 씨름, 팔씨름 대회를 열어 백성들이 무예를 수련하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소년들이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도록 했다. 고구려는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 가고 있었다. 단군의 위대한 정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체력과 굳건한 정신으로 뭉쳐진 나라로 거듭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논과 밭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무르익고 나라의 재정은 날로 튼튼해지고 군대는 날로 강해지고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난 서기 392년 대왕은 4만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동안 백제는 수없이 고구려를 침략해왔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백제는 또다시 우리 고구려 땅과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다. 더 이상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도록 백제의 야욕을 꺾어야 할 것이다. 백제를 무찌르자! 살아계신 소수리 왕과 고국양 왕께서 백제를 복수할 기회를 노렸으나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이제 나는 고구려의 원수인 백제에 복수를 할 것이다. 고구려 만세! 대왕 만세!
한여름 밝은 햇살을 받으며 군사들은 펄럭이는 깃발을 앞세우고 남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창과 칼, 그리고 사냥과 무예로 다져진 군사들의 용감무쌍한 모습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남으로 백제를 향해 진군해 갔다. 드디어 뭐라? 고구려가 쳐들어왔다고? 이런, 한 치의 땅도 고구려 군사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백제의 진사왕은 이렇게 명령했다. 지략이 뛰어난 진사왕이었지만 하늘을 찌를 듯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광개토 대왕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진사왕은 싸울 용기를 잃고 주위 10여 개의 성을 고구려에 내주고 말았다. 백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광개토 대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백제와 싸워 어렵게 빼앗은 성들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빼앗은 성을 다시 백제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밤낮을 가리지 말고 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여러 성의 군사들을 배치시켜 방비를 든든히 한 뒤에 다시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였다. 관미성은 몹시 험준한 곳에 자리를 잡은 데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백제의 가장 중요한 해안 기지였다. 배를 타고 건너가 성을 빼앗으라! 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고구려 군사들은 배를 타고 관미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사들을 모두 없애라. 다시는 우리 백제를 엿보지 못하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성 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 배를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았다. 백제군 화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라! 내가 뒤집히면 끝장이다. 노를 저며 앞으로 나가라. 고구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백제군의 화살을 막아냈다. 기어코 빼앗을 것이다. 내 관미성을 빼앗기 전에는 절대 고구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광개토 대왕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좀처럼 해안에 상륙할 수가 없었다. 물이 빠지면 넓은 해안은 온통 갯벌이 되어버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갯벌을 건너가려고 했지만 발이 빠져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싸움은 20여일간 계속되었다.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도 차츰 지쳐가기 시작했다. 일단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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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은 새로운 작전을 짜기 위해 바다 밖으로 물러났다. 잘 들으라. 군사를 7갈래로 나누어 공격하면 백제군은 어느 쪽부터 막아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것이다. 그때 정해진 한 길로 쳐들어가면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느냐? 광개토 대왕은 군사들을 7갈래로 나눈 뒤 앞장서서 관미성을 향해 돌격하였다. 군사들이여! 대왕 뒤를 따르라! 고구려 군사들은 용감하게 앞장서는 대왕을 보며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고구려 군들이 질풍처럼 쳐들어오자 백제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적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 저쪽에서도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온다. 백제군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때 광개토 대왕이 소리쳤다. 동쪽 성문이 가장 약하다! 그쪽을 공격하라! 대왕이 소리치자 나뉘어져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동쪽 성문을 향해 까맣게 몰려들었다. 어디까지 도망가자. 안미성을 버리고 퇴각하라. 백제군은 후퇴하라! 마침내 백제군들은 성을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맥없이 뒤로 밀리던 백제군들은 배를 타고 도망치거나 고구려군의 포로가 되었다. 만세! 고구려가 이겼다! 만세! 이 싸움으로 백제는 가장 중요한 요새인 관미성을 비롯해 북방의 중요한 10여 개의 성을 고구려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대승이었다.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른 뒤 치른 첫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그 대미를 장식했다. 이에 백제의 진사왕은 비록 이번 싸움에서는 우리 백제가 패배했지만 반드시 관미성을 되찾을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광개토! 백제의 진사왕은 관미성을 되찾기 위해 다시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을 시찰하는 도중에 내 칼을 받으시오. 자, 이거. 이걸 수고. 백제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관미성을 고구려의 손아귀에 내준 임금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다. 백제의 진사왕은 결국 조카인 아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권력의 야심을 품고 있던 아신은 진사왕의 패전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킨 것이다. 삼촌을 죽인 뒤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신왕은 백제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은밀히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해 8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아신왕은 10,000명의 군사로 고구려에게 빼앗긴 관미성을 공격하였다. 폐하, 백제군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군사 보고를 받은 광개토 대왕은 느긋하게 대처했다. 우선 군사를 보내어 관미성의 방비를 돕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군의 군량 보급을 끊도록 하라. 그러면 백제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광개토 대왕의 판단대로 관미성을 공격하던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후방의 식량 보급로가 막혀 백제군은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다. 백제는 우리의 적수가 못 되는구만. 당연하지. 우리가 누구야? 천하의 고구려군 아닌가? 결국 이 싸움도 광개토 대왕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 뒤로도 백제는 수없이 고구려군과 맞서 싸웠지만 번번이 패하고 말았다. 백제군의 수요는 고구려군보다 훨씬 많았지만 고구려의 군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험준한 산을 누비고 사냥으로 전쟁 훈련을 하며 무예를 익힌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은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다. 그래도 광개토 대왕은 앞으로도 백제가 계속 귀찮게 굴 것이다. 남쪽으로 석을 쌓아 백제군을 막도록 하라.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광개토 대왕 3회. 힘이 있어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 서기 395년 11월 백제의 아신왕은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의 청목령을 공격하였다. 청목령은 지금의 개성이다. 아신왕이 전쟁에 패한 것이 분해 다시 공격을 해온 모양인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구나. 이 엄동설안에 전쟁을 하면 상대의 창칼에 죽는 군사보다 얼어 죽는 군사가 훨씬 더 많을 터인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많지 않은 군사를 보내 백제군과 맞서게 했다. 출전 명령을 받은 장수가 놀라 물었다. 폐하, 7,000이 넘는 백제의 군사를 어찌 몇몇의 고구려 군사로 막으려 하시옵니까? 걱정할 것 없나. 전쟁은 없을 테니까. 가서 얼어 죽은 백제군의 시체나 매장하고 오게.
대왕의 말대로 청목령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백제군은 혹독한 눈보라와 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미 많은 군사들이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려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다. 맹수인가? 고구려 군사가 몰려온다. 고구려 군사들이다! 고구려 군사들이 몰려온다! 고구려 군사들이 몰려온다!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백제군은 고구려의 깃발만 보고도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빴다. 북녘의 겨울 날씨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다. 금방 해가 떴다가도 순식간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고는 했다. 백제 아신왕은 북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보냈다가 큰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동안 끈질긴 백제의 침략을 물리친 광개토 대왕은 눈을 다시 북쪽으로 돌렸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만주가 있었다. 그리고 만주의 북쪽에는 송화강이 있었다. 만주 깊숙한 곳의 대평원에서 시작된 송화강은 다시 동쪽으로 향해 흐르고 그 대평원에서 또 하나의 물줄기가 남쪽으로 흘러 요하강을 이루었다. 그 두 개의 강이 시작되는 몽고의 동북부 만주의 대평원에 비려가 있었다. 비려는 몽고족의 한 종족으로 때때로 고구려 북쪽으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았다. 내 반드시 비려를 고구려 소나기에 넣고 말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비려를 정복하여 북쪽 세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려는 계획을 세웠다. 비려는 고구려의 국내성을 떠나 말을 달려 백여일을 가야 닿는 아주 머나먼 곳이옵니다. 또한 만주 땅은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옵니다. 망망한 벌판이 있는가 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우거진 밀림도 있다 하옵니다. 더구나 맹수들이 우글거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다 하는데 어찌... 비려를 공격한다는 광개토 대왕의 계획에 많은 대신들이 걱정을 앞세웠다. 하지만 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친 만주 땅도 우거진 밀림도 사나운 맹수도 용감한 고구려 군사들의 앞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오. 결국 광개토 대왕은 군사들을 출정시켰다.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이 지나가자 많은 부족들이 환영의 깃발을 휘두르며 무릎을 꿇었다. 간간히 대항하는 부족들과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을 물리쳤다. 폐하, 수많은 부족들이 밀려오는 고구려 군사들이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옵니다. 폐하, 말을 타고 백여일을 달려갔는데도 고구려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고 하옵니다. 대왕 폐하를 신처럼 존경하고 우러르는 고구려 군사들을 저들인들 어찌 물리칠 수 있겠나이까? 비려의 장수들은 그동안 광개토 대왕을 앞세우고 달려온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의 소문만 믿고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사기가 떨어진 비려 군사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백여일을 달려온 고구려 군사들의 싸움은 길지 못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가볍게 비려군을 무찔러 나갔다. 새로운 땅, 드넓은 만주의 기름진 땅이 마침내 고구려의 새 영토가 되었다. 우리가 북만주의 주인이다. 이제 북만주는 고구려 땅이다. 고구려 군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 말, 양 등의 전리품을 안고 개선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고구려 땅에 도착하기 바쁘게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백제의 아신왕이 다시 왜군과 손을 잡고 신라와 고구려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왜군까지 끌어들여 같은 민족을 공격하려 하다니 이런 괘씸은 내 백제를 단단히 혼내줄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이끌고 물밀듯이 남쪽으로 백제를 향해 내달렸다. 그때 그의 나이 24이었다.
한강 이북의 50여 개 성은 순식간에 고구려군에 함락되었고 대동강 이남에서 한강에 이르는 백제의 성은 모두 광개토 대왕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백제 뒤에는 왜군이 있다. 왜군이 우릴 지켜주는데 고구려가 뭐가 무섭단 말인가. 고구려군을 허수아비처럼 쓰러뜨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신왕은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아수라장인데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은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다. 저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노려 빠르게 진격하라. 대왕은 한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호랑이처럼 백제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그때였다. 고구려군이다! 고구려 군사들이 급습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급습했어! 잠결에 깨어난 백제군과 왜군은 싸울 겨를도 없이 힘도 못 쓰고 쓰러지고 말았다. 왜군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다시는 이 땅에 얼씬도 못하게 왜군의 신을 말려라! 광개토 대왕은 도망치는 왜군을 집중 공격했다. 수많은 왜군들이 고구려 군사들의 창칼 앞에 쓰러졌다. 한강을 건넌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소울인 한성과 미추성 등 많은 성들을 차지했다.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은 아신왕은 결국 광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대왕폐하, 남녀 1000명과 최고급 배 1000피를 대왕께 바칠 것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신은 들으라. 나는 백제의 영토를 탐낸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의 원수를 갚고 앞으로 백제가 고구려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위압을 주려 했던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백제는 고구려에 복종해야 한다. 외나라와 손을 끊을 것, 백제왕은 영원히 고구려의 신하가 될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라. 예, 여부가 있겠나이까. 대왕폐하의 분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따르겠나이다. 다급했던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왕이 다시 엄중하게 일렀다.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볼모로 삼아 고구려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점령한 58개의 성과 700여 개의 마을 중에 한강 남쪽의 땅은 모두 백제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백제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광개토 대왕은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고 한강까지의 땅을 되찾게 되었다. 국내성으로 돌아온 대왕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무리 힘세고 용감한 군사라도 전쟁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용기를 잃게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푹 쉬도록 하라.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아이씨구 잘씨. 아유, 이런 태평성대가 오다니 꿈만 간다 그냥. 대왕은 꼭 필요한 군사들만 남기고 많은 군사들이 편히 집에서 휴가를 즐기도록 배려했다. 고구려 방방곡곡에 실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백성들은 모처럼의 평화를 즐기며 모두 행복해했다. 광개토 대왕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다. 숙신을 정벌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대왕이 북으로 전진하고 있는 동안 남쪽의 백제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고구려는 계속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군사를 잃었다. 지금이야말로 백제가 고구려를 칠 절호의 기회야. 백제의 아신왕은 1년 전에 광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실을 두고두고 분해했다. 이번엔 광개토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야 말겠어. 398년 8월 백제 아신왕은 마침내 군대를 출동시켰다. 뭐하라? 아신이 공격을 해? 이런 믿지 못할 인간을 내가 믿어주었구나. 그때 얼마든지 아신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이 약속을 믿고 살려주었건만
왜군까지 끌어들여 산천초목을 피로 물들이려 하다니. 죄를 용서하고 영토를 돌려준 은혜를 잊은 자를 두 번 다시 살려둘 수는 없어. 대왕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북한산성으로 진격했다. 그런데 그때 신라로부터 사신이 급히 달려왔다. 폐하! 백제와 동맹을 맺은 외나라가 신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외놈들은 신라 땅을 마구 짓밟으며 노략질을 일삼고 수많은 백성들을 외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속히 왜군을 무찔러 신라를 도와주십시오. 사신의 말을 들은 대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당시 신라는 별로 힘이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으며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신라 왕족을 볼모로 보내기도 했다. 폐하, 지금 북에서는 오랑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으로는 백제가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우리 군사를 신라로 보냈다가는 오히려 고구려가 위험에 빠질 것이옵니다. 왜군은 단순히 신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오. 신라를 짓밟고 백제를 짓밟고 언젠가는 고구려마저 짓밟으려 될 것이오. 마침내 대왕은 결정을 내렸다.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갈 것이다. 백제로 연결되어 있는 국경으로 강한 수비 부대를 보내어 철통같이 지키게 하라. 광개토 대왕은 기병과 보병으로 짜여진 5만의 군사를 이끌고 깃발을 휘날리며 신라로 질풍처럼 달려갔다. 한반도에 외의 무리가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 고구려를 지키는 마음으로 신라를 지켜라. 이리야! 광개토 대왕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신라는 여러 성을 왜구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신라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오랜 전투로 기진맥진 지쳐 있었다. 왜구가 남의 땅에 들어와 행패 부리게 놔둘 순 없다. 외놈들이 두 번 다시 이 땅에 더러운 말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없애버려라! 대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북소리가 땅과 하늘을 울렸다. 와! 고구려 시원군이다! 이제서 우리 힘을 내서 왜군을 무찌르자! 신라군은 다시 무기를 움켜쥐고 있는 힘을 다해 왜군을 공격했다. 신라 금성 부군은 순식간에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칼과 창이 방패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그런데 이 틈을 타 후연이 요하를 건너와 고구려 땅 700여리를 점령해버렸다. 수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후연의 장수인 모용수는 평소에도 광개토 대왕의 지혜와 무예 실력을 몹시 부러워했다.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이 우리 후연에 있었다면 대륙 통일은 물론 세계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었을 터인데. 서둘러 왜군을 물리쳐라. 한시가 급하다. 고구려로 돌아가 후연에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한다. 노심초사. 광개토 대왕의 조바심은 깊어만 갔는데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광개토 대왕 4회. 광개토 대왕이여 고구려의 혼이여. 고구려 군사들은 더 매섭게 창과 칼을 휘둘렀다. 왜군의 기세가 조금씩 꺾였다. 결국 왜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고구려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왜군들은 허겁지겁 대가야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놈들! 남의 나라에 와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서 무사할 줄 알았더냐! 광개토 대왕과 고구려 군사들은 대가야로 도망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하였다. 당시 대가야는 왜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왜구들을 몰살시켜라!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사실 도망친 왜군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모두 고구려 군사의 창칼 앞에 쓰러지거나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드디어 고구려는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에 빠졌던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우리 고구려 덕분에 신라는 무사할 수 있었다. 신라가 왜군의 손아귀로 넘어갔다면 머지않아 고구려도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우리 고구려는 신라가 두 번 다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왜군을 물리치고 고구려로 돌아온 광개토 대왕은 계획을 바꾸었다.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뒤로 미루고 우선 후연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우리 고구려 군사의 용맹을 따를 군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힘이 강한 나라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래,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자. 중국 대륙을 정복하는 것은 광개토 대왕의 오래된 꿈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쟁에 시달린 백성과 군사들은 광개토 대왕의 계획을 불안해했다. 백성과 군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구려 군사들은 허수아비 군사가 아니다. 후연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강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다. 대왕은 불안에 떠는 백성과 군사들을 위로했다. 선왕이신 봉상왕 때부터 모용회가 고구려를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모용황은 고국원왕 때 국내성을 정복하고 미천왕 시신까지 파내가고 대비와 왕비까지 볼모로 끌고 간 고구려의 원수다. 모용황의 아들 모용수는 고구려의 요지나 다름없는 요동성을 빼앗아갔다. 여러분의 선조인 선량한 백성 5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 아직도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 우리는 수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을 쌓았고 이제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게 됐다. 백성과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광개토 대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왕의 연설은 계속 이어졌다. 이제 백제나 왜나라 따위는 우리 고구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이여, 다시는 고구려 땅을 넘볼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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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연을 공격하자! 땅을 되찾자! 후연을 공격하자! 땅을 되찾자! 자,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자!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군사들은 손에 들고 있던 깃발과 무기를 높이 들며 함성을 질렀다. 쉴 틈 없이 전쟁에 시달렸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지칠 줄 모르고 요동을 향해 진군했다. 드디어 대륙 정벌이 시작된 것이었다. 고구려 대군은 마침내 후연의 숙군성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나 후연의 군사들은 높은 성 위에서 불화살을 날리며 고구려군을 막았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빗발치듯 날아오는 화살에 고구려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재빨리 성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모두 나서서 고구려 군사를 막아라! 어서 뭐하는 것들 하느냐! 당황한 후연의 군사들은 사다리를 향해 화살을 날렸지만 이미 고구려의 많은 군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성 안은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 비명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마침내 성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성문이 열렸다! 후연의 군사들을 양쪽없이 해치워라! 잡아! 후연의 군사들은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고구려 군사를 피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적이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라! 서쪽으로 달아나라! 고구려 군사들은 서쪽문만 남겨둔 채 후연의 군사들을 애워쌌다. 서쪽으로 무사하다!
그리로 달아나라! 후연의 군사들이 서쪽문으로 우르르 도망쳤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고구려의 수많은 군사들이 서쪽문으로 달아나는 후연의 군사들을 덮쳤다. 위원놈들을 잡아라! 사정없이 쏴라! 모두 없애라! 고구려 군사들의 칼과 창 앞에 후연의 군사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대왕 만세! 고구려 군사들은 얼싸안고 승리를 기뻐했다. 대륙 진출 첫 번째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계속 진격하여 요동성과 현도성을 모두 빼앗고 서기 407년 원한 맺힌 요동 땅을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었다. 그 얼마나 그리웠던 대륙 진출의 꿈이었던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워왔던 요동 벌판. 광개토 대왕은 왕위에 오른 지 17년 만에 마침내 요동을 고구려의 땅으로 만든 것이다. 선왕들이시여, 고국의 왕들, 후연의 모용수에게 빼앗겼던 요동성을 완전히 되찾았나이다. 광개토 대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르며 선왕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날렸다. 광개토 대왕이 요동 땅을 되찾은 다음해인 408년 1월, 모용이가 후연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요동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어서 군사를 정비하고 진격하라! 모용이는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후연의 군사들을 본 고구려 군사들은 지레 겁부터 먹었다. 숫자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성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고구려의 많은 군사들이 희생됐다. 연나라 군사들이여, 누구든 성 위로 먼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저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짐이 왕과 함께 수레를 타고 가장 먼저 오르겠노라. 의기양양해진 모영이는 이렇게 외쳤다. 요동성의 위급한 상황이 광개토 대왕에게 전해졌다. 대왕은 칼 대신 붓을 들었다. 요동성은 고구려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만일 요동성이 위험에 빠진다면 내가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달려갈 것이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적을 무찌르며 나를 기다리라. 대왕의 글이 요동성에 도착하자 고구려 군사들은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대왕 폐하 말씀이 맞아. 요동성을 지키는 게 고구려를 지키는 거야. 그렇지. 그거 아니야 후연놈들. 다 죽여버려.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에 후연의 군사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용희 역시 긴장하고 있었다. 폐하, 어쩌나 광개토 대왕이 여기로 온다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국가 왕이 편지한 적이 저리도 기세등등해지다니. 아무튼 대왕이 나타나면 승패는 뻔한 것이오. 그러니 당장 후퇴하시오. 당장! 연나라 군사들은 요동성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났다. 광개토 대왕의 칼이 아닌 글로 후연을 물리친 것이다. 그동안 광개토 대왕이 넓힌 고구려의 영토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남으로는 낙동강 상류와 조령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국경을 이루었고 만주 서쪽으로는 요동 지방까지 영토를 넓힌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왕에겐 골칫거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백제였다. 아신왕이 또 쳐들어온 것이다. 백제군이 한강을 넘어오면 우리는 한강을 건너 백제를 뒤쫓아 공격하면 될 것이다. 대왕의 명령을 받은 고구려 군사들은 한강에서 백제군비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아신왕은 절규했다. 광개토 대왕에게 또 패하고 말았단 말인가? 광개토 대왕과의 지루한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했던 아신왕은 깊은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지만 백제는 아신왕이 숨진 뒤에도 고구려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패배하고 말았다. 마침내 백제와의 전쟁도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제야말로 한강의 국경이 철통같이 튼튼해졌구나. 남쪽의 백제와 서쪽의 후연을 물리치고 영토를 크게 넓힌 광개토 대왕은 다시 동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이 바로 동부여였다. 대왕은 다시 군사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다. 동부여는 대륙에 기대어 그동안 우리를 여러 차례 힘들게 했다. 이번엔 내 직접 들어가 그들의 죄를 묻고 고구려를 침략하려는 계획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대왕은 태자를 거느리고 동부여를 향해 진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부여의 왕은 뭐라고?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오고 있다고? 이런 비연이 있나? 안 되겠다.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의 무기를 모두 준비하라. 그렇지만 동부여 왕의 명령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과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동부여의 군사들은 벌떼처럼 밀려오는 고구려의 군사를 보는 순간 싸울 용기를 잃고 말았다. 전하, 저 많은 군사들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옵소서. 백성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옵소서. 그때였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와 궁궐의 기둥에 박혔다. 화살 끝에는 편지가 꽂혀 있었는데 항복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는 고구려의 군사의 창과 칼에 용서치 않을 것이요. 서신을 읽은 동부여 왕은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성문을 열어라! 광개토 대왕님과 고구려 군사를 순순히 맞아들여라! 마침내 성문이 활짝 열리고 동부여 왕이 마중 나와 광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부여 왕이 스스로 항복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부근의 다른 부족들도 앞다투어 항복을 해왔다. 광개토 대왕은 두만강 넘어 지금의 연해주 해안까지 군사 한 명 잃지 않고 무사히 고구려 영토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고구려의 영토는 한강에서 먼 북쪽의 송하강까지, 요하에서 멀리는 연해주까지 이르렀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넓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부여의 점령은 광개토 대왕에게 마지막 정복이 되고 말았으니 서기 413년 왕위에 오른 지 21년 만인 39의 나이로 광개토 대왕은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소스림 왕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광개토 대왕은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펼쳤고 그 뒤를 이은 장수왕도 광개토 대왕 못지않게 땅을 넓히고 고구려를 발전시켜 결국 5세기경 동북아시아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업적은 1882년 만주 집안현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은혜로운 혜택을 하늘에서 받으시어 위험 있는 무력을 사해에 떨쳤노라. 나쁜 무리들을 쓸어서 제거하시니 뭇사람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잘 살아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도다. 대고구려의 한결같은 꿈은 대륙 진출이었다. 나는 이제 대고구려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대륙으로 간다. 대륙은 우리 고구려를 기다리고 있다. 대륙은 고구려의 것이다. 광개토 대왕.
출연 권혁수, 정훈석,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이지현. 극본 박용범,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김진아, 제작 오디오.